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중동 지역을 뒤흔드는 가장 뜨거운 주제인 이란과 이스라엘의 오랜 적대 관계를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1500km나 떨어진 두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치열한 원수 관계가 되었는지 역사적 배경부터 현재 2026년 3월 2일 기준 상황을 봅니다. 이 내용은 단순한 뉴스 요약이 아니라 깊은 지정학적 분석과 역사적 맥락을 더해 여러분이 중동 정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아주 먼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죠. 고대 페르시아 제국 시절 아케메네스 왕조의 키루스 2세, 즉 히루스 대왕은 유대인들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이는 성경에도 기록된 유명한 고레스 칙령으로 남아 있으며 그 덕분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비교적 안정적이고 우호적인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후 7세기 초 사산 왕조 페르시아는 동로마 제국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당시 유대의 지역까지 진출했고 로마에 의해 박해받던 유대인들은 페르시아군을 환영하기도 했으나 이 지역은 곧 동로마에 의해 다시 탈환되었습니다. 이후 두 제국 모두 이슬람 문화권으로 편입되면서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20세기 중반 팔라비 왕조 시절에 들어서면서 관계는 급변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다시 급격히 가까워졌는데 팔라비 2세는 급진적인 세속화 정책과 친서방 노선을 추구하며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했습니다. 터키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공식 외교 관계를 수립했고 테헤란에 이스라엘 대사관이 설치되며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중동 전쟁 기간 동안 이란은 공개적으로 중립을 유지하면서도 이스라엘에 물밑 지원을 했으며 이스라엘은 에일라탕을 통해 석유를 수입했습니다. 이란은 미국과 함께 이스라엘의 주요 우방국으로 자리 잡았고 미사일 개발과 탄도미사일 기술 등 가장 민감한 군사 분야에서도 협력했습니다. 이스라엘 항공사 엘알은 텔아비브와 테헤란을 잇는 직항 노선을 운영했으며 테헤란의 지사까지 두어 인적, 물적 교류가 매우 활발했습니다. 당시 이란 내 유대인 공동체는 경제적으로 번영하며 안정된 삶을 누렸으나 모든 것이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으로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혁명을 주도한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는 미국을 큰 사탄, 이스라엘을 작은 사탄으로 규정하며 양국 외교 관계를 완전히 단절했습니다. 테헤란에 있던 이스라엘 대사관 건물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에 넘겨져 팔레스타인 대표부로 사용되었고 이는 단교 의지를 천명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아이러니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1980년 이란-이라크 전쟁이 발발했을 때 고립된 이란은 오히려 이스라엘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당시 이란은 미국, 소련, 중국 등 강대국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사담 후세인 정권의 이라크를 더 큰 위협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무기와 군수물자를 이란에 몰래 공급했고 이란은 이를 통해 이라크라는 중동 최강 군사국에 맞서 방어전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선택은 이념보다 안보와 실리를 우선한 냉정한 전략적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 후 이란은 지원 사실을 부인하며 적대 관계로 급선회했습니다. 오늘날 이란은 이스라엘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평가됩니다. 이란은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반군 등에게 자금을 지원합니다. 저항의 축으로 불리는 이들 세력은 이스라엘 영토를 향해 로켓과 드론 공격을 감행하고 있으며 이란은 시리아와 이라크 내전에도 개입했습니다. 국경 근처에 군사 거점을 확보해왔고 이스라엘은 이를 수시로 공습하며 사실상 제한적 전쟁 상태를 유지하는 등 긴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적대 관계는 국민 간 이동에도 영향을 미쳐 이스라엘 여권 소지자나 입국 도장이 찍힌 외국 여권 소지자는 이란 입국이 전면 금지됩니다.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는 같은 이슬람 문화권이라는 기반으로 대화를 시도하지만 이란은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아 화해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제 최근 상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6년 2월 28일 토요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동 군사작전을 개시했습니다. 미국 측 작전명은 에픽 퓨리, 이스라엘 측은 로어링 라이언으로 명명되었으며 주요 목표는 이란의 핵시설과 탄도미사일 기지였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결과는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정밀 타격으로 사망한 것이며 함께 40명 이상의 고위급 인사가 제거되었습니다. IRGC 고위장성, 국방부 장관, 총참모장 등이 포함되었으며 이는 오랜 기간 수집한 정보에 기반한 선제적 데카피테이션 스트라이크였습니다. 2026년 3월 2일 오늘 기준으로 충돌은 나흘째 계속되고 있으며 미국과 이스라엘 연합군은 이미 2,000에서 3,000개 이상의 목표물을 타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작전이 최소 4주에서 5주 이상 지속될 수 있다고 발표하며 이란 국민들에게 체제 전복을 촉구하면서도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그러나 이란이 추가 도발 시 전례 없는 강력한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이미 최소 3명의 미군이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전사했습니다. 이란 측은 수백 발의 탄도미사일과 드론으로 이스라엘 본토와 미국의 중동 기지들을 공격했으며 카타르, 바레인, UAE 기지들도 타격당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예루살렘과 베이트 셰메시 지역에 미사일이 떨어져 최소 10에서 12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당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란 내부에서는 최고 지도자 사망 이후 임시 지도부가 구성되었으나 혼란이 극심하며 헤즈볼라 등 대리 세력들도 공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국제 유가가 하루 만에 8% 이상 폭등했으며 글로벌 주식시장과 암호화폐 시장도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며 요동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긴급 휴전을 촉구하고 있지만 전면전으로 확대될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갈등의 근본 원인은 종파, 지정학, 이념이 얽혀 있습니다. 이란은 시아파 중심 국가로서 헤즈볼라를 통해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협정을 통해 순니파 아랍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함입니다. 특히 이란의 핵 개발은 이스라엘에게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레드라인입니다. 이란은 오시락 원자로 폭격 사례를 교훈 삼아 시설을 지하화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제르바이잔 영토 내 비밀기지에서 정찰 드론으로 감시하고 있으며 이란은 러시아제 S-300 미사일로 방어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반대로 이란은 이스라엘과 미국의 지원을 받는 반정부 무장 세력인 에미케리, PJA케리, 발루치스탄 해방군 등을 통해 내부 불안정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차례 핵과학자 암살과 핵시설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순니파 아랍 국가들은 팔레스타인 문제를 지지하지만 군사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팔레스타인 독립이 자국 내 소수민족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반면 이란은 제약 없이 하마스와 이슬람 지하드를 지원합니다. 퓨 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세계에서 이란의 가장 적대적인 나라는 이스라엘로 92%가 비우호적이며 이집트 78% 등도 부정적입니다. 최근 이란은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시 이스라엘을 쓸어버리자는 문구를 새기고 공군 사령관이 이스라엘을 목표로 삼는다고 발언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중동을 단순한 종파 갈등을 넘어 그림자 전쟁, 정보전, 대리전, 외교 고립이 얽힌 복합 전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역사와 현실이 어떻게 얽히는지, 갈등의 뿌리를 이해하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점을 배울 수 있습니다. 미국의 중재가 중동 구도를 어떻게 바꾸었는지, 1973년 4차 중동 전쟁 이후 이집트와의 평화조약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생각해보세요.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작전은 이란 체제 변화라는 장기 목표를 품고 있지만 후속 계획의 불확실성이 더 큰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갈등은 종교, 정치, 경제가 어떻게 얽히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이며 고대 우주정에서 현대 전쟁으로의 반전은 영화 한 편을 뺨칩니다. 여러분은 이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앞으로의 전개가 어떻게 될지 함께 지켜봅시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마칩니다.